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양 과장은 얼마 전 평소 자주 가던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주문해 먹었습니다. 얼마 있다 종업원은 주문하지 않은 달걀찜을 양 과장네 테이블에 갖다 줬는데요. 양 과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고깃집 사장님이 서비스로 준 거라 생각을 하고 달걀찜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달걀찜은 옆 테이블에서 주문한 음식이었고요. 가게 측의 실수로 양 과장에게 전달된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양 과장은 달걀찜 값을 내야 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여러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가게 측의 실수니까 달걀찜 값을 낼 필요 없다. 반대로 시키지 않은 음식을 먹었으니 내야 한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양 과장이 또 서비스 음식으로 착각할 만큼 이렇게 친한 사이였는지 그것도 좀 문제가 되겠군요. 양 과장이 달걀찜을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음식으로 착각할 정도로 이 정도는 내가 받아도 되는 사이다. 자, 라고 하면은 정말로 양 과장이 부당이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부당이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달걀찜 값을 치러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종업원이 그것을 가져왔을 때 달걀찜 시키셨죠? 이렇게 물어봤다면 거기에 네 시켰어요 라고 하고 먹었다면 이거는 당연히 돈을 내야 되겠는데요. 자,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민법상 부당이득 문제,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논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원상회복이 원칙인데요. 이미 먹어버렸으니까 이제 가액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반대로 종업원이 실수를 했다면 또 종업원이 책임을 져야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군요. 달걀찜 정도가 뭐가 문제겠나 싶지만요. 이제 이게 만약에 가액이 큰 거라 그러면 정말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재미있는 사연 가지고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미현 변호사입니다. 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 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전까지는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네, 운동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본의 아니게 집 생활을 좀 하면서 이게 많이 좀 붕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완화도 되고 해서 다시 워라밸을 찾으려고 문화생활도 네. 하고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설렌다 이런 반응이시더라고요. 우리 안 변호사님 워라밸 네, 응원합니다. 네.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또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남편과 저는 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는 남편만 동호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사실 저희가 활동했던 동호회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임신 기간만이라도 동호회 모임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운동하는 건전한 모임에 쓸데없는 의심을 한다고 되려 핀잔을 주더라고요. 이후 동호회 회원의 SNS를 보다가 남편이 출석한 모임이 남성 4명, 여성 4명으로 구성된 모임인 걸 보고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고 남편한테 동호회 모임에 나가지 말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무시했고 다툼이 벌어졌죠. 너무 화가 난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남편이 속해 있는 동호회 메신저 방에 나 이제 탈퇴한다. 찾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올리고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 일로 남편은 제 행동이 도를 넘었다며 이혼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남편과 4대4 모임을 한 동호회 회원들에게 가정불화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남편의 동호회 활동, 이게 이제 갈등의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취미 생활이나 자신의 여가에 집중하는 분위기 때문에 각종 이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남녀가 이제 혼합해서 취미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걸 둘러싼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연 내용을 봤을 때 아내가 화가 난 부분은 일단 여성 멤버가 있는 그 4대4 모임에 참석을 했었다라고 해서 부정행위를 좀 의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근데 지금 남편이 아내가 이제 반대하는 모임에 참석을 했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과연 부정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그게 좀 고민되기는 하고요. 그러게요. 다만 여기서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임신 중인 아내가 그 모임을 완전히 단절해달라 이게 아니라 그러게요. 내 임신 중에만 좀 참석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매몰차게 외면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부분 잘못이 있는 걸로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과도한 요구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임신 중인 아내가 이제 남편을 만났던 곳이 하필이면 또 그 동호회였다 보니 그 분위기라던가 이런 게 분명 아내로서 느끼는 뭔가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남편의 경우에는 하여간 부인의 요청을 좀 무시하고 본인 위주의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과도한 취미생활로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지나친 취미생활을 하면서 경제활동이나 가사, 이제 자녀 양육에 소홀하거나 아니면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소비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취미생활을 이유로 해서 이혼 사유를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온라인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제 현금도 많이 쓰시고 이제 지출도 많이 하시고 해서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던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봐서 이혼이 인정됐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네. 취미생활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거듭 취미생활에 몰두했다. 이렇게 된다면 갈등을 심화시키고 유발한 원인이 그 배우자에게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 이혼 사유를 구성을 합니다. 네. 요새 이제 그 기사를 보면은 골프팅이라고 하나요? 골프 모임을 하면서 이제 소개팅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는 거 이제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떤 동호회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남성 4명, 여성 4명으로 보면은 골프를 같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금 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여성 4명, 남성 4명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야외에 나가서 복장도 조금 그렇고 하면은 충분히 조금 기분이 나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부정행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증거 싸움이겠죠. 어느 정도까지 입증이 되느냐가 문제일 것 같고. 그리고 혹시 뭐 과도한 취미생활로 이제 이혼 사유를 구성하는 거는 아니냐로 봤을 때는 사연만으로는 남편이 뭐 과소비를 했다던가 뭐 임신한 아내를 도외시했다던가 아니면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또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과도한 취미생활로 혼인관계를 파탄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었다. 이런 부분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연만으로 보기에는 부정행위 측면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연은 알지 못하겠으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은 맞다.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자, 아내가 근데요. 남편 휴대전화를 뺏어서 동호회 메신저방에 글을 좀 남겼어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아내가 이제 남편이랑 싸우고 남편의 동의가 전혀 없이 남편한테서 휴대전화를 뺏었다. 거기에서 이제 남편의 이제 메신저 방에 들어가가지고는 남편의 의사와 전혀 다른 글을 올리고 방을 나와버렸다. 이거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범죄거든요. 사실 아내분이 화가 났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좀 극단적으로 이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내분한테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계속 이혼을 요구를 한다거나 더 나아가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했을 때 아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해야지 이혼 기각 내지는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남편이 지금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이런 남편의 이혼 청구가 그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만약에 부정행위로 의심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내분이 확보한 증거가 정확하지 않거나 많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남편분은 동호회에 참석했다라는 사실만으로 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서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가 기각이 돼야 된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거는 정말 어느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해서 다투느냐 그리고 어느 판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인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인데 네. 지금으로서는 남편의 이혼 청구가 100% 인용되지도 또 100% 기각되지도 않을 거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사연에서 아내가 임신 중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도하게 좀 반응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겸허하게 인정하고 난 진심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 의사가 법원에 적극적으로 표명이 된다. 그리고 네. 남편이 그것을 받아들여 준다라고 하면 남편의 이혼 의사가 지금은 확고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사연자분이 궁금하신 게 사실은 이거예요. 네. 그 회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는 건데. 네네.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동호회 친구들이 아내와 남편의 혼인관계를 완전히 이제 파탄에 이르게 했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만 입증이 되면 가능할 수는 있는데 지금 아까 남편의 부정행위 정황에 대해서도 100%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사연의 내용만으로는 동호회 회원들이 이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도록 했다라는 게 전혀 이제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청구는 아마도 좀 무리한 게 될 것 같고 네. 이런 게 인정된 경우도 네. 있습니까? 지금 부산가정법원에 판례는 있었는데요. 네. 이때는 인정이 안 됐어요. 이유가 아내가 이제 직장 동료랑 이제 2차례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남자들을 만났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아내의 직장 동료를 상대로 너 우리 아내를 이렇게 나이트클럽에 데리고 가고 친구들 소개하지 않았냐? 부정행위를 방조한 거다. 또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됐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함께 나이트클럽에 놀러 갔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를 방조하거나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 라고 네. 볼 수 없다고 해서 기각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내분도 쉽게 선택하시면 안 되는 청구입니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안미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좋아서 하는 밴드 우리 함께하면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